그냥 알려드릴 거예요. 예. 근데 그냥 알려드리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. 그게 약일지 독약일지 모릅니다. 그거는 내일 아침 돼봐야 알아요. 아시겠죠? 그게 약일지 독약일지 모릅니다. 제가 항상 이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자, 쪼양님 진짜로. 오케이, 봅시다. 자, 볼로냐? 일단 자, 첫 번째 분위기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?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뭐 전력이라든지 결장자 일단 제외하고 분위기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? 어떤 것 같습니까? 저는 일단은 비슷하다고는 봐요. 비슷하지 않나. 근데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우디네세 원정 가가지고 또 주포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2대1 상황으로 이겼고요, 그죠? 근데 또 반대로 이 크레모네세는 코파 이탈리아에서 나폴리를 꺾었습니다, 그죠? 결국에는 나폴리를 꺾고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. 둘 다? 일단 최근에 득점이 된다는 거예요. 둘 다 최근에 득점이 된다는 거.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2골이나 넣었었고요, 그죠? 그래서 아무래도 양 팀의 득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주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얘네가 원정에서 득점이 어떻고 홈에서 실점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득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그렇고요. 자, 근데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 컵 경기에서 컵 경기에서 무승부를 띄워서 결국에는 올라가긴 했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시즌 0승인 건 맞습니다. 아직까지도 못 이겼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솔직히 이 크레모네세가 뜨면요 좀 부담은 돼요. 언제까지 이거를 반대를 갈지, 크레모네세가 언제 한번 첫 승을 거둬줄지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. 말도 안 되게 진짜 어떠한 경기에서 이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폴리 때도 마찬가지고요, 그죠? 그래서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뭐 우디를 잡고 이 결장자가 특히나 이제 백업 자원들까지 해가지고 결장자가 있는 볼로냐가 그래도 리그에서는 나을 것 같아요. 홈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는 크레모네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그 몇 연패지? 잠깐만요. 지금 현재 리그 4연패거든요. 4연패. 이거를 굳이 막 나폴리전 때 한번 비볐다 해가지고 이거를 굳이 막 프렌 쪽이나 역배승 쪽으로 잡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아야 돼요. 혹시라도 오늘 경기에서 크레모네세가 첫 승을 거둘 가능성이란 건 있잖아요. 나폴리가 2군을 꺼냈다곤 하지만 그래도 나폴리 원정을 가서 이 비겼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는 이거 4연패 중이니까 일단은 볼로냐 승을 찍어 갑시다. 대신에 크레모네세가
혹시라도 이길 가능성을 두고 반대로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득점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뭐 주포가 빠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분위기만 딱 봤을 때요.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볼로냐 승에다가 오버 역배를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경기 자체가 뭐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게 특히나 솔직히 영승 팀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보통 한 10라운드, 12라운드 이 사이에서 무조건 1승은 거둬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몇 경기째야? 이게 18경기째 못 이기고 있어요. 이거는 18경기째 못 이기는 건 진짜 역대급이거든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꼴찌 팀이라도 꼴찌 팀이 이제 강등을 당하더라도 보통 한 시즌에 3-4경기는 이겨요. 보통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승률 자체가 보통 그래도 최소 10% 이상은 나옵니다. 보통 한 4-5경기죠. 요 정도는 이기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도 영승인 거는 정말 좀 심각한 팀이긴 합니다. 그죠? 아직 엘체도 그렇고요. 지난 시즌에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보통 지지난 시즌 요렇게 봤을 때도 각 리그에서 가장 꼴찌 팀들이 그래도 4승 5승 정도는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이길지 모른다. 그래서 보험 정도로 오버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인테르 엠폴리. 자, 일단 슈퍼컵. 슈퍼컵 때 인테르 가서 뭐 잘 먹긴 했었죠, 그죠? 대신에 그 전에 헬라스 베로나 상대로 했을 때 홈에서 전반 3분에 골 넣고 1대0으로 경종한 거. 아, 진짜 좀 역겹긴 했습니다. 역겹긴 했지만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어디 갔지? 그때 당시에 인테르 마헨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인테르가 2.5 핸디까지 받은 경기들은 자, 이때가 헬라스 베로나거든요. 요때가 헬라스 베로나인데 그 전까지 홈에서 마헨을 다 해줬어요.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었다 이거야. 근데 아무튼 뭐 보기 좋게 일단은 그게 꺾였습니다. 그 데이터 자체가. 근데 오늘 경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도 슈퍼컵을 잡기도 했고요. 그죠? 제가 슈퍼컵 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이 심자기가 그래도 뭐 이제 그 전에 라치오 체제 때도 그렇고요. 그리고 지금 뭐 인테르 때도 그렇고 인테르 같은 경우야 뭐 원래부터 이 주세페 메아차 홈에서 강한 팀이다 보니까 이 마엔 쪽을 그래도 봐야 되지 않겠나. 전력에서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. 그죠?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 1,2개님처럼 마헨을 낙시키려는 배당이던데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보세요.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. 주말 동안 그냥 잘하는 팀, 강팀이 다 이겼습니다. 그리고 잘하는 팀, 강팀이 결장자에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냥 마헨을 다 해줬어요.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보니까 그냥 분위기대로 따라가자 이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보다는 차라리 마헨 쪽 접근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인테르 마헨까지도 봅니다. 자, 그리고 풀럼하고 토트넘 마이너스 2.5엔디도 가능한가요? 오케이, 설명드릴게요. 그거는 솔직히 마이너스 2.5엔디는 있잖아요. 그거를 맞추고 못 맞추고의 영역 자체는 솔직히 언어보다 어렵습니다. 저는 뭐 가히 그게 뭐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올 시즌에 인테르가 마이너스 2.5엔디가 들어온 게 총 3번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7번 마이너스 홈에서 마이너스 2.5엔디를 받았거든요.
홈에서 7번을 받았는데 이 똑같은 핸디캡을. 근데 이게 3번 들어왔습니다. 3번 들어왔어요. 그래서 요 데이터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. 요 데이터 위에 하나 더 있긴 해요.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예. 오버요. 오버. 근데 오버는 나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요. 자, 오버가 불안한 게, 자, 이 오늘과 같은 이 핸디캡을 받았을 때요. 인테르의 언오버 한번 보십시오. 언더 게임이 더 많아요. 맞죠? 그리고 심지어 클린시트 경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오늘 인테르가 보세요. 슈퍼컵에서도 AC 밀란한테 실점을 안 했던 인테르입니다. 인테르 혼자서 3대0으로 승오바를 그냥 다 혼자 냈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오버 쪽을 선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마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? 만약에 3골 이상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걸 2.5핸들이 찍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아시겠죠? 보세요. 요것도 3대0이죠. 요것도 3대0이죠.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아시겠죠? 요거는 이제 형님들이 듣고 판단하시길. 자, 플럼하고 토트넘 1번 플럼 프렌, 2번 토트넘 승. 아마 좀 갈리지 싶습니다. 이건 갈릴 것 같다. 자, 그러면 자, 3번 오버, 4번 언더. 이거는 뭐가 좋아 보여요? 그죠? 오버가 너무나도 쉽게 보이죠. 그죠?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오버가 너무 쉬워 보이긴 해요. 마치 어제 메넨글라트바흐랑 레버쿠젠처럼. 이 경기는 그냥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보자. 양팀 뭐 전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. 그죠? 근데 자, 양팀이 전력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이 문제가 없는 애들이 문제죠. 뭐 맞잖아요. 지금 전력에서 문제가 없지만 걔네들이 문제야. 오케이?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비적도 그렇고 뭐 이 플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플럼 경기를 막 보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는 생각보다 애들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굉장히 잘 하고요. 그죠? 그리고 전방에서는 마무리가 잘 되고. 그래서 첫 번째는 대신에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토트넘이 플럼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. 토트넘이 플럼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.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성이라 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당장에 이제 토트넘이 뭐 맨시티한테도 빠개지고 지금 리그 재개하고 나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. 순위도 지금 5위인데 리그 재개하고 어떻냐면요. 야, 1승밖에 못했어요. 최근에. 브렌트 무 크펠 승, 빌라 패. 빌라한테도 원래 엄청 강한데 빌라한테 골도 못 넣고 졌죠. 홈에서. 그리고 크펠 승. 그다음에 아스날 패, 맨시티 패. 5경기 해가지고 딱 한 번 이겼습니다. 이게 좀 심각합니다. 그래서 예전 플럼이 아니잖아. 근데
예전 플럼이 아니라 그 언제였지? 그게 19 시즌이었나? 19 시즌에 플럼이 엄청 잘했었나? 그때 한번 돌풍 일으켰었던 때 있었는데. 근데 그때도 토트넘이 플럼 상대로는 뭐 그래도 무난하게 잡아낸 적도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상성 그 앞전에 우리 저기 뭐냐 토트넘하고 그 펠맨키로 보세요. 토트넘이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크펠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근데 뭐 토트넘이 그냥 잡았잖아요. 4대 0으로. 맞죠? 그래서 상성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. 이게 이 기본적으로 상대 전적에서요. 승률 자체가 상대 전적에서 승률이 60% 넘어가면 이 축구에서는 무승부가 있기 때문에 60% 넘어가면 엄청 좋은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 풀럼 상대로 승률이 60%가 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토트넘 승이라 오버 쪽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형님들 보이는 대로 오버도 좋아 보이고 승도 좋아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설마 토트넘이 한 골도 못 넣진 않겠죠? 토트넘이 올 시즌에 원정에서 모든 경기 골을 다 넣었거든요. 지금. 야, 설마 한 골도 못 넣진 않겠지. 못 넣는다고 본다고요? 그러면은 아니 그냥 그거를 우리끼리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야. 그냥 본인 생각대로 가시면 돼요. 오케이? 뭐 내가 말해준다고 내 따라 100% 갑니까? 그것도 아니잖아. 맞잖아요. 그냥 그런가? 근데 풀럼이 요즘 홈에서 존나 잘하기도 하고 올 시즌에 존나 잘하는데 토트넘 개빠개져 있고 지금 에이 그냥 풀럼 프랭 가자. 하시는 분들은 가십시오. 뭐 제가 뭐라 합니까? 그냥 이제 본인 생각대로 가시면 돼. 예, 아시겠죠?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상성도 있고요, 그죠?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콘테 감독이 풀럼 저기 뭐냐 실바 감독을 지금까지 다 잡았더라고요. 콘테가 실바 다 잡았더라고. 그래서 이런 것 감독 상성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봤을 때 저는 그냥 오버 쪽도 좋아 보이고 승도 좋아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어디 갔니? 자 발렌시아. 자 일단은 저기 뭐냐 어디 갔지? 요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데이터를 일단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올 시즌에 알메리아의 원정 성적이에요. 자, 이게 원정이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. 원정에서 역배 받았을 때 데이터예요. 뭐 거의 이제 원정에서 역배는 거의 엘체 수준이죠,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관건이 있어요. 뭐냐면요. 원정에서 방금 무, 패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근데 한 경기도 빠짐없이
언오버에서 정배가 떴습니다.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근데 얘네 둘이는 맞붙은 지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. 그죠? 맞붙은 지도 오래됐고 뭐 솔직히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이 둘의 맞대결에서 일단은 뭐 옛날이긴 하지만 다득점 데이터도 굉장히 좀 많고요.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거는 뭐 이제 어제 비아레알처럼 어제 레알 마드리드처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는 봐요. 근데 요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또 안 갈 수는 없다. 물론 이제 저기 포포니님 말씀대로 포포니님 말씀대로 이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거진 3주 동안 이 데이터로 잘 먹었어요, 우리. 거진 3주 동안 이 데이터로 올킬한 적도 많았고, 그죠? 그리고 특히나 잘 피해간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. 잘 피해간 경기. 그래서 이 데이터적인 접근을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다. 오늘 경기가 오버가 정배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이 토토 같은 경우에도 확률 싸움이에요. 확률 싸움. 확률에서 지금 100%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2.5엔드까지 받을 경기냐고. 승률 때문에 그렇겠죠. 그러니까 양 팀의 물론 이제 옛날 맞대결이긴 하겠지만 이 옛날 맞대결에서의 발렌시아의 승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? 얘네 둘이 솔직히 뭐 거의 올 시즌의 상황은 또이또이거든요. 뭐 거의 비슷해 그냥 둘 다 못해. 근데 발렌시아가 이제 근데 이게 상대 전적이 너무 오래된 거라서 솔직히 뭐 그렇게 참고할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. 정배를 가야죠. 언어버 정배를 당연히 가야 된다 봅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참고하는 사이트 중에서 사이트에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이트 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이 둘의 맞대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. 막 거의 뭐 8년, 9년, 10년 이렇게 됐거든요. 근데 이 둘의 팀의 맞대결에서 이제 10경기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10경기의 데이터가 옛날에 이건 옛날 데이터입니다. 근데 옛날에 10번 중에 9번이 오버가 났어요. 이런 게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뭐 내 데이터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긴 하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오버 쪽 접근이 제일 쉽지 않을까. 아시겠죠? 요거는 유료 결제 사이트입니다. 유료예요, 유료. 데이터 싹 정리해 놓은 사이트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제가 어떻게 잡아가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.